2학년 B반 김다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총이치 기공학 6주차 선행학습 어태치먼트 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 기공학은 원래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어 있는 과목인데 미리 선행으로 2학년 2학기 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태치먼트 공부도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선 환자의 이제 구강 내 장착되는 보철물들은 기본적으로 작게는 인레이, 온레이부터 시작해서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보철도 마찬가지고 국부이치, 총이치까지 어떤 보철이든지 수복물들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강하고 견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높은 교합력에도 견뎌야 하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아야 하고요. 강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또 너무 무거워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게끔 소재도 가벼워야 되고요. 또 제작 과정이나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기 전 모든 과정들이 좀 간단해야 하고요. 이거에 복잡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용을 오래 해서 최대한 잘 바꾸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또 크게 느끼는 목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치료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보면 지금 국부 위치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대치에 걸게 되는 고리인 클래스프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프는 주조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철의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통 견치나 소구치 부위에 많이 이제 걸려서 구강 내에 장착했을 때 이제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미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한국에 국내에 도입을 하셨던 게 어태치먼트 기공학이에요.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로 이루어진 그 구성으로 이런 심미적으로 좀 기능이 약한 보철을 보완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또 클래스프가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고 착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클래스프가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착탈을 하면. 또 그리고 클래스프가 걸린 지대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또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메일과 피메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도제로 씌워져 있는 이 치아와 옆에 제작이 된 치아가 있죠. 이 사이에 지금 반투명으로 약간 살짝 보이는 것이 바로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프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게 되면 뒤쪽이야 말할 때 잘 안 보이더라도 이 앞에만 하더라도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태치먼트를 사용한 보철로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좀 훨씬 더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클래스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이렇게 메탈로 된 것이 아닌 치아색과 거의 유사한 이런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는 보시면 이렇게 뺐다 꼈다를 반복할 때 이 메일과 피메일에서 피메일에가 쉽게 말하면 보철의 안쪽 면이라고 내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오랜 착탈로 인해서 변형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부분은 견고함이 유지가 되지만 이 내면은 오랜 그 세월의 어, 착탈의 여러 번의 그 착탈 횟수로 인해서 이 부분이 네, 변형이 올 수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수리를 요하는 그런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프의 구성은 여기에 교환면 정지 돌기 오클루전 레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싱 암 또는 레시프로컬 암이라고 해서 파지 암이 있고요. 파지부가 있고 반대편에 리텐티브 암 유지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클래스프를 뺄 때 생기는 위쪽으로 치아 교환면 쪽으로 향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조부에서 교환면 쪽으로 향하는 운동 업월드 모션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교합을 할 때 저작을 할 때 음식물이 이쪽으로 닿겠죠. 그래서 그런 교합력 오클루저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클래스프의 구성이고 나중에 보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태치먼트의 구성도 보시면 오클루저 레스트 오클루저 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오클루저 시트 또는 진지벌 시트 네, 이게 교환면에 닿을 때가 있고 교환면이 아닌 치경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브레이싱 암 여기서는 브레이싱 월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암의 형태가 아닌 네, 벽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기둥의 형태로요. 그래서 월이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로 네, 리텐티브 섹션 여기도 유지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온 사진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여기 3번 리텐티브 섹션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스프링과 아래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스크류가 있어요. 이거는 추후에 이 어태치먼트도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리텐티브 섹션이 마모가 오거나 이제 변형이 올 수 있겠죠. 오랜 사용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이제 스크류나 스프링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또 수리도 가능하고 네, 아무래도 좀 수리가 좀 수월할 수 있다는 네,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저도 아직은 좀 정립이 안 돼서 지금 어, 우리 병따개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오프너의 원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 손잡이 부분에 힘을 가했을 때 병따개로 이제 병 뚜껑에 지금 있는 곳이 아래쪽에 질의 받침점이 있고 여기에 1번에 힘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서 질의 받침점 위로 저항력이 발생을 해서 이제 병뚜껑을 딸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저는 이 지뢰 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최후반 구치가 탈락돼서 없을 경우 수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익스텐션 브릿지가 연장 교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익스텐션 브릿지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작을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배우면서 그때 이제 그 결손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7번 네, 뭐 예를 들면 37번이 만약에 결손이 됐고 35번, 6번에 이제 지대치들을 프랩을 해서 3번 브릿지로 했을 경우를 보면 그 7번 유리단 부위에 음식을
저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합력이 이쪽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아래쪽으로. 지금 오프너에 1번에 힘을 주는 것처럼. 근데 그것처럼 힘을 줄 경우에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앞쪽에 씌워놓은 5번, 6번 치아 쪽으로 힘이 많이 가해져서 일종의 들썩들썩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앞에 5번, 6번도 상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봤던 그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오프너 원리 사진을 보니까. 네, 그것도 아마 네, 비슷한 그 힘인 것 같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저항력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건데 여기 아마 어태치먼트에서는 메일과 피메일의 상호 보완 작용으로 그 이제 저항력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맞지 않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틀리면 다시 이제 보완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온 사진이에요. 어태치먼트 구성.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 내부에 지금 보시면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피메일과 양형으로 되어 있는 메일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파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3번 플러거에 보시면 주위에 스프링과 진지벌 스크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지벌 스크루와 스프링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클래스프의 단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친밀성이 불량하다 또는 이제 지대치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 위치의 착탈이 어렵다 유지력 조절 횟수도 좀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보완해서 나와서 이제 어태치먼트는 뭐 친밀성이 정말 탁월하고 유지력과 안정성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우수한 뭐 저작 효율도 가지고 있고 조절 횟수도 적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네, 착탈 시에 측방압이 지대치에 덜 미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메일 피메일 부분에서 완합 작용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충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좋은 점들이 정말 많은데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비용이 좀 우선은 일반 우리가 해오던 기존에 해오던 그런 수복을 해오던 프레임워크 이용해서 제작했던 과정보다는 훨씬 과정이 복잡하고 이게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요. 환자분들은 좀 가격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제작 과정이 워낙 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숙련된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좀 제작을 하셔야 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인 국보이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 직접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이런 단점과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어태치먼트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지금 이번 어태치먼트 첫 시간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는 메일과 피메일로 이루어진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서로가 결합이 되어서 유지력도 증진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보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장치이고요. 한 부분은 치관이나 치근 또는
매식 위치의 고정성 부분에 부착이 되고요. 다른 한 부분은 가철성, 움직일 수 있는 보철물에 연결이 되어서 유지적 장치, 여러 가지 유지력과 친미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연결 장치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개념과 기본 정의와 그런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게 어떤 학문이든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2개 이상의 보철 장치로서 이제 연결 장치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쪽은 고정되어 있는 곳에 붙고 한쪽은 가철성, 움직임이 있는 보철에 닿아서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장치고요. 예, 굉장히 좀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이 고가여도 뭔가 기공적으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정말 고퀄리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보급화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네, 여기 보시면 단점에 기본 과정이 복잡하고 정밀성과 기술의 그런 좀, 어, 좀 전문도도 좀 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어태치먼트가 이제 기성품으로 다 제작이 되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환자들 구강에 다 적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는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또 환자가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우선 개념을 좀 잡아봤고요. 교수님 이번에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겠네요. 네, 네오바이오텍에서 주관하는 그 세미나도 교수님 성공적으로 잘 마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고 싶은데 저는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잘 되시게끔 기도하고 그렇게 내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은 연휴지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